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는데요. 정 의원은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각종 시국 사건의 끔찍한 고문 수사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으로 재직 시절 호텔에서 유부녀와 함께 있던 것을 남편에게 발각되자 묵주를 받고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한동훈을 비판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자의 행태가 어떠했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이 마치 윤석열과 싸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마치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척 괴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장동혁보다 한동훈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증을 이번에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예. 아, 왜 자꾸 속으셔? 나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답답하시네. 내가 그렇게 또 증명을 해야 돼? 힌트 하나 더 갑니다. 힌트 하나 더 나고 이번에 진짜 강력한 힌트 줬어요. 네. 바로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 전 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정형근. 요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동훈의 페북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신 정영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형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형근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 사람 부산의 삼선 의원이고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예전 안기부라고 불렀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했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고요. 공안 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막 시동 거는데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아 박민영? 그냥 페북만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아니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하더니 성기 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계파의 인식세계가 놀랍습니다.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 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합니다. 아, 이보다 더 비판 잘할 자신 있어? 없어.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응? 정영근이 무슨 뭐 성기 고문을 하고 불륜? 잘 몰라요 저. 그냥 우리는 이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안기부에서 정영근이가 성기 고문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보도만 그냥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1900 아니 띄워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고문을 했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 성친다든가 아주 치욕적입니다. 검찰이 이제 훗날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정영근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사진 잠깐 올려주시면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안기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형근 당시 안기부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경원 의원을 조사했다. 정영근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 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 보니 서경원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 고문 기술자 다들 알죠? 이근환이. 아 네. 이근환이 그 김근태 선생님 고문 관계대 했죠. 얘가 이근환이 보냈다는 지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지휘관이죠. 예, 고문 지휘관으로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불륜은 또 무슨 말이야? 예. 뭐 모르지겠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정영근이가 의원 시절에 참 이런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의원 시절에 어떤 한 유부녀하고 호텔방에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장을 덮쳤어. 현장을. 나는 그냥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 레전드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찍어버렸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정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밝힌 남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저 전화 받으신 내용 없나요? 아니 무슨 불리나 했나? 정의원이 있는 방 앞으로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원님, 그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취재 기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원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레전드다 진짜. 저게 이제 일명 묵주사마 사건. 네, 묵주사마 사건. 묵주사마. 그러니까 이제 묵주 돌렸다. 여성분이 네. 외국에서 묵주를 좀 많이 사가지고 오신 100개 거야. 사왔다고. 네, 100개. 그래서 그 100개를 받으러 예, 굳이 저기 가셔가지고 기자들이 똑똑똑하고 남편이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셨던 그 묵주사마 사건. 아. 그럼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고 빼돌리고 왜 그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죠. 이 사람을 한동훈 후보가 후원 회장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심은 어떤지, 자, 이런 사람 민심 좀 확인해 보죠. 민심. 네, 어제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조사들이 또 몇 개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문항이 담백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후보를 마치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처럼 그랬었죠. 헷갈리게 하는 조사들이 네네. 있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격차를 벌리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정당 소속을 밝히면서 하는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다시 팽팽해지고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다자구도였고요. 1%포인트 다시 박민식 후보한테 지는 것으로 나왔고 하정 후보는 1위로 계속 격차를 유지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인데 여기서도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다 보니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국 단일화 가능성 크진 않은데 크지 않아. 예,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보니까 단일화할 거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 절반은 한동훈한테 가는데 또 나머지 절반가량은 부동층으로 가면서 격차가 한 6%포인트가량 벌어진 채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하정우 대 박민식 대결 구도에서도 한 5%포인트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데 역시 한동훈 후보의 그 표심이 박민식 후보한테 많이 안 가고 또 부동층으로 가거나 하정 후보한테 가는 네. 그래서 화학적 단일화 이제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어려워.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3위 했잖아요, 여론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 장해찬 선생님이 평가를 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예, 그래서 장해찬 선생님의 평가로 가름합니다.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님이 실제로 28.2%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맞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9.18%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원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장해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네, 그 나오기 전에 많이 당당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무소속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아. 매불쇼를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장혜철 결국에는, 선생님. 예, 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한 말씀. 근데 아무튼, 선생님 한번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만큼 2위 싸움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치열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더라도 2위 하는 것과 3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3위로 지면 네.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최근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은 장혜찬 네. 부원장님의 말씀대로 예, 그렇게 담백하게. 아니 그 장혜천 선생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후원회장을 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한동훈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저런 사람 영입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 정치의 시선입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거든요 국갑에서.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 부포시장에서도 정영근 때가 좋았다. 15, 16, 17대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가 되게 정서가. 경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 한동훈이 지역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카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는 낙동강이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약간 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 신혼부부들 혹은 좀 노인 가구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사는 이동이 잦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근이 먹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영근이 계속 띄워주면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북갑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 있어? 한동훈 저 안 찍어주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북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 북구 갑 시민분들을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한번 보여주셔야 돼. 맞아요. 우리 부산은 민주화의 도시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고문하는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힙니까? 부산 북구갑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정말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동훈이 또 이제 박형관 기자와 비슷한 뉘앙스로 변명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 사람 정영식을 형근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삼선을 했겠냐. 그때도 이 문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을 내줘야 된다. 혼내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 아래 수면 아래는 또 이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한 이유가 박민식과 경선을 해서 이분이 졌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상당히 악감정이 정영근이가. 네, 정영근.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을 안 찍고 한동훈을 찍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한동훈이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나와 내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정영근이 보니까 내란 이후에 맞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한동훈을 엄청 씹었어. 네, 그때 얘기한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에 파견된 분대장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맞아. 예. 그리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실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이 논란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니까 데려온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해요. 영입을 하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혼내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 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뻥이야.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정영근 본인이 제 발로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한동훈이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실무로 딱 따져보면 양 당은 시의원, 구의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구의원 3명 나가지, 시의원 1명 나가지, 구청장 1명 나가면 일단 버스만 그 트럭 유세차만 해도 5대에다가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차까지 하면은 6, 7대가 꽉 차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달랑 1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정형근이 내가 박민식을 잡아줄 수 있다. 그 악감정. 그래서 본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부산 북구갑 시민 여러분 정말
크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 후보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당연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졌습니다. 근데 진행자한테 굉장히 약간은 좀 비매너. 예,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2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후원회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게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후폭풍이 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 섞인 그런 그래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거 평생 이것만 물어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그 앵커가 얼마나 질문을 차분하게 잘해버리냐면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한 평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의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아 부정선거 의혹이요? 근데 정영근 당신 후원회장이 부정선거 의혹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음매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할 거예요. 말 없어. 그러니까 네. 완전히 목소리 커지고 오디오 겹치고 말꼬리 잡냐고 하고 완전히 벌성사 나왔어요. 정형근 씨 때문에 제가 사실 가져갔습니다. 제가 노성호 시험 얘기하면서 분노했던 거, 또 내지는 정청래 대표가 꽃게밥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의 글썽이었던 게 바로 잔인무도하게 이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태도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 정형근이라는 이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 출신, 네, 국회의원. 이 사람이 1945년 7월생이고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고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1970년에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검사로 복무하다가 1983년에 안기부에 특채돼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국장 제2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안기부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후한무치하게 이때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면 요때 지금이잖아요. 83년도.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문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히 1992년도 북한 조선노동당의 난파 조직인 조선노동당 남한지부의 중부지국을 적발해서 화제가 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을 잘하는 기술자였느냐. 피고소인 정영근으로 고소인들이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고문당했다는 거를 이렇게 다 써가지고 막 다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면책을 받았어요. 특히 이 송땡땡이라는 분은 고소인의 아들과 함께 납치가 됐는데 이 안기부에서 구타와 욕설을 하면서 잠을 전혀 재우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했고 여자였거든요, 이 고소인이. X 같은 년 이제 정신 들게 해주지. 아들 보는 앞에서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군. 이러면서 별별 얘기를 다 했고 하루에 2차례씩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뭐 이름은 부르지 않고 XX년 뭐뭐 같은 년 등으로 부르면서 정말 무섭게 그리고 공포 상태를 야기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감각이 없을 때까지 때렸다. 또 손땡땡이라는 고소인은 삼삼하게 달려들어서 가슴 어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강제로 물구나무 서게 하고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부터 짓누르고 끌어안치고 정신 차리게 한다면서 화장실까지 끌려갈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두 손을 뒤로 쳐들고 무릎을 반 굽힌 상태로 구부리게 서 있게 하는 기합을 받았고 진짜 고문이 뭔지 보여주겠다.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데리고 온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자기는 뭐든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잠을 안 재웠다.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꾀병이다라고 욕했고 50cm 길이의 PVC 파이프로 하루에 40-50차례 16일 동안 얼굴과 허벅지 등을 전신 구타한 사람도 있었다. 이거 이제 고소인 임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고소했을 때 얘기고요. 또 고소인 이땡땡, 정영근 등 7명이 구둣발로 다리를 차고 책을 던지고
손바닥이나 주먹, 딱딱한 종이 뭉치 등을 사용해서 구타했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니까 쇼를 하고 있다면서 더 가혹한 구타와 고문을 했고 변호인 접견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도청을 하면서 이년아 우리가 널 때렸어? 약물을 먹이는 것 같다고 등의 말과 함께 더욱 심한 고문을 했다. 또 심땡땡이라고 하는 고소인도 실제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고문당했는데 알루미늄 사각 강목을 가져와서 다리 오금에 끼우고 쭈그리고 앉아있도록 했고 실제 이거를 견디다가 못하니까 고소인의 뒷덜미를 때리고 발로 차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밟고 구타했다. 뭐 고소인 임땡땡도 마찬가지였다. 또 어떤 사람은 성기 고문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동훈 후보가 자기 선대위원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너무 황당무계하고 게다가 이 사람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후원회장, 선대위가 아니라 후원회장이죠. 정영근이 후원회장으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야기가 되니까 한동훈 씨가 막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좀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영근 후원회장을 향해서 어제 제기됐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고문에 가담을 했고 지시한 행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그런 증언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어떤 고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은 지역선거고 후보는 저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후원회장이시잖아요. 네. 후보는 저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영근 후원회장은 2022년 2월 7일 자유원정 TV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확실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분이 제 선거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지정하는 분이 아니다. 지역에서의 저를 후보하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후원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저를 뽑는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제가 하정우 후보한테 그러면 라임에서 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산 상기 암 발언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이제 후원회장에 대해서 요거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좀 이 정도 여쭤보고 하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사람을 평가하실 때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후보님? 제가 여기서 거기서 그렇게 지금 질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영근 후원회장께서 개헌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를 주셨는데 근데 그분의 행적을 보면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어지는 노태우 정권에서 그분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고문 이것의 거의 대부분의 행위가 이때 벌어졌더라는 건데 이런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 이런 행적을 보였던 사람의 헌법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제가 그분이 했던 모든 일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을 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함께 가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어요. DJ 정권 당시에도 엄삼탁 당시 안기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금 말씀하신 시기에 그분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때 DJ 대통령께서 그분의 그런 과거 행적을 동의해서 모셨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미래는 저는 포용력 있게 열어야 하고 지금 이 선거는 지역에서의 신망을 전 중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로 드리죠.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한동훈 후보님. 도순나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오빠 그것만 난리치고 이 한동훈 후보가 고문기술자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거는 왜 언급도 잘 안 하고 왜 그러나요? 속상합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뭐 후원회장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고 후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옳다. 그래서 난 널 지지한다. 난 이 사람하고 같은 그거다. 그래서 후원회장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선거 나가시는 어떤 분이 도의원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저랑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저보고 후원회장을 해달라는 것을 내가 근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후원회장이냐. 그런데 저는
고사했는데 제가 그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후원회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괜히 그 친구를 또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안 한다 그랬었어요. 물론 그분은 내 이 깊은 뜻을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은 지금 본인이 대선급 주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후원회장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저따위 말을 하는 건지 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가 방향성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하면서 도대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장인어른하고 친구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내지는 거기에서 보수 좀 한번 좀 잡아보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오로지. 그런데 뭘 저렇게까지 변명하고 구구절절이 안 맞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꼬이고 모순적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하고 서로 저렇게 그냥 오디오 겹치게 싸우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자기가 뭐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나는 뭐 대한민국을 내란에서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잘못됐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짧은 소견으로 결국에는 아마 이 정형근이라는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조직이 너무 없고 아마 선거 치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